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의 정치적인 대립은 1995년 4월 레슬매니아 11 즈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둘 간의 대립은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지만 무대 뒤에 WWF 내부 권력 투쟁이기도 했다. 숀 마이클스는 비젤, 레이저 라몬, 1,2,3 키드의 트리플 H를 더하여 클릭이라는 하버를 더욱 견고히 했다. WWF 탑2이자 메인 이벤터인 디젤과 숀 마이클스를 비롯하여 상위권 랭크의 선수들이 모인 덕분에 클릭의 백스테이지에서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당시 WWF는 하우스쇼와 PPV에서 관중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 선수를 대거 정리하였고 풀타임 계약 선수는 4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일반 계약 선수 역시 100명 정도로 축소시키면서 한때 300명이 넘는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하루에 각기 다른 세 도시에서 세 개의 흥행을 동시에 진행하던 1980년대 중후반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숫자가 되었다. 그렇게 풀타임 계약 선수 40명 미만인 상황에서 상위권 랭크 5명이 모인 클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반면 숀 마이클스로 대표되는 클릭과 선을 긋고 떨어져 있던 브렛은 동료와 무리짓기보다는 항상 단독 행동을 선택했다. 1995년 8월 27일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시빅센터에서 개최된 여름의 슈퍼 이벤트 썸머슬램 95의 대진카드 편성과 경기 순서 배치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보이는 정치적인 배경이 숨어 있다. 하쿠시와 1,2,3 키드의 오프닝 매치를 시작으로 트리플 H 대 바팔리, 스모킹 건즈 대 블루 브라더스의 태그팀 매치, 베리 호로위치 대 스킵, 베르사 페이 대 앨런드라 블레이즈, 언더테이커 대 카마, 브렛 하트 대 아이작 양캠, 숀 마이클스 대 레이저 라몬의 레더 매치, 디젤 대 킹 메이블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까지, 이렇게 전체 9시합 중 오프닝 매치와 제2경기, 세미파이널과 메인 이벤트 이렇게 4시합이 모두 클릭과 관련된 매치였다. 특히 오프닝 매치인 하쿠시 대 1,2,3 키드, 트리플 H 대 바팔리의 경기는 제작, 총지휘, 감독인 빈스 맥맨에 대해 클릭이 매치메이크 상에서의 일종의 발언력을 행사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클릭이 대진카드 편성의 선을 뻗치면서 특히 하위권 랭크의 선수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차 뱀뱀 비길로, 장피에르 바픽과 같은 중상위권 랭크의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 중에는 클릭과는 대화도 섞지 않는 선수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세미파이널에서 레더매치로 대전한 숀 마이클스와 레이저 라몬, 여기에 메인 이벤트에서 타이틀 매치를 가진 챔피언 디젤까지 세 선수 모두 선역이었다는 점 역시 클릭의 정치력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클릭이 선역 측의 탑 그룹을 모두 차지한 셈으로 이들이 손을 잡으면 빈스 맥맨과도 대등한 위치에서의 대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머지않아 거대한 문제로 발전해간다. 한편 썸머슬램은 이날 처음으로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일요일은 원래 스쿼시 경기가 주로 열리던 레슬링 챌린지가 방송되는 날인데, 이날로써 지난 9년간 이어져 온 레슬링 챌린지는 마지막 회를 맞이했다. 오프닝 매치에서는 브렛 하트와의 대립을 끝낸 하쿠시가 1,2,3 키드에 스피닝 힐킥을 공중에서 붙잡아 그대로 내리꽂으면서 홀승을 거뒀다. 하쿠시는 비록 브렛과의 대립에서 26전 26패 전패를 기록했으나
승패를 떠나 당시의 실력 원탑인 브레색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8월 중순 레슬링 옵저버를 비롯하여 일본의 프로레슬링 전문지에서 하쿠시가 WWF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나왔다. 같은 시기에 하쿠시가 받은 9월 스케줄표에 20일간 경기가 잡혀있지 않아서 하쿠시는 여러모로 당황스러웠다. 하쿠시 본인은 이제 WWF 적응을 끝내고 진짜 WWF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컨디션 안 좋아 수면 부족까지 겹쳐 썸머슬램 당일 경기장에 도착해서도 구석에 자리를 잡고 2시간가량 수면을 취했다. WWF 데뷔 후 지금까지 악역으로 활약했기에 관객들의 호응이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을 봉인해왔던 하쿠시는 썸머슬램에서 봉인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바로 사스케 스페셜이었다. 경기 중반 1,2,3 키드를 장외로 내보낸 하쿠시는 주저없이 장외의 1,2,3 키드에게 사스케 스페셜을 사용했다. 바로 이때부터 하쿠시에 대한 응원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후반부에는 거의 선역에 가까운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하쿠시에게 있어서 사스케 스페셜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었다. 참고로 하쿠시는 자신의 WWF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남겼는데 WWF에 적응하기까지의 어려움, WWF 백스테이지의 풍경들, 다음 경기장을 가기 위해 끝없이 이동해야 하는 선수들의 고충, WWF 스타들의 무대 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제2경기에서는 트리플 H가 밥 할리와 7분간의 경기 끝에 패디그리로 승리했다. 트리플 H는 경기 시간 대부분 동안 밥 할리를 공격하며 틈틈이 기믹어필과 악역다운 모습을 보이며 캐릭터 설정을 확고히 했다. 제3경기 스모킹 건즈 대 블루 브라더스의 태그팀 경기는 초기 계획에는 없었던 급조된 경기였다. 당시 스토리라인이나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요코즈나 오에나트 대 렉스 루거, 베이비 보이 스미스의 태그팀 타이틀 매치가 열리는 것이 맞고 또 초기 계획도 그러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8월 중순 이미 악역 전환의 조짐을 보였던 데이비 보이 스미스가 렉스 루거를 배신하고 완전히 악역으로 전환, 오에나트, 요코즈나, 데이비 보이 스미스 연합이 탄생될 터였다. 그러나 하우스쇼 관중 감소와 하우스쇼 일정 축소로 PPV에 나서지 못하는 풀타임 계약 선수들의 보수가 크게 줄었고 특히 하위 랭크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빈스는 어쩔 수 없이 PPV에 이들의 경기를 넣어줌으로써 불만을 달래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최근의 하우스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스모킹 건즈와 블루 브라더스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스모킹 건즈와 블루 브라더스 외에는 흥행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블루 브라더스는 이날 경기 이후 2번의 TV 출연 외에는 오로지 하우스쇼에만 등장하다가 2달 만에 ECW로 이적해버렸다. 세미파이널에 라인업된 숀 마이클스와 레이저 라몬의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레더매치는 전년도 3월 레슬매니아 10 레더매치의 셀프 커버였다. 원래 숀 마이클스는 사이코 시드와의 챔피언십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수뇌부 사이에서 흥행에 대해 우려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 디젤 대 메이블, 숀 마이클스 대 사이코 시드라는 대진 카드로는 흥행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각본상 WWF 회장에 취임한 고릴라 무순이 앞으로는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면서 숀과 레이저 라몬의 경기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레더매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던 숀과 라몬에게 썸머슬램을 2주 앞두고 빈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TV 프로그램에 대한 폭력성 검열이 엄해졌기에 레더 매치가 지나친 폭력으로 비춰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레더 매치에서 사다리를 공격 무기로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션과 라몬은 썸머슬램 경기 전날까지도 사다리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경기 구성에 무척 애를 먹고 있었는데, 같은 클릭의 멤버인 트리플 H가 사다리로 직접 타격만 하지 않으면 사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상대를 사다리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 않냐는 조언에 큰 힌트를 얻었다. 시합은 24분 58초의 장시간 끝에 션이 링 위에 매달린 벨트를 획득하면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방어에 성공했다. 비록 후반부에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 실수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두 선수는 훌륭한 경기를 만들어냈다. 시합 종료 후 션과 라몬은 선역답게 링 한가운데서 악수를 나누고 18,062명의 많은 관중들은 그들에게 기립박수로 응원을 보냈다. 클릭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계획대로의 전개였다. 메인 이벤트에 라인업된 챔피언 디젤과 메이블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는 디젤이 탑로프 엘보 스매시로 메이블에게 홀승을 거두었다. 이 기술은 메이블을 상대로 잭나이프 파워범을 사용할 수 없는 디젤이 임기응변으로 마련한 기술이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또 그만큼 훌륭한 경기들을 만들어냈던 클릭 멤버들과 달리 디젤에게 있어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남긴 시합이 되었으며, 상대 메이블은 이 경기 후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메이블은 이전에도 자신의 거대한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체중을 싣는 바람에 여러 번 부상을 입히곤 했는데, 디젤은 경기 시작 전에 메이블에게 미리 조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기 중반 디젤이 핀에서 벗어난 뒤 엎드린 상태에서 메이블은 체중을 그대로 실어 디젤의 허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심지어 디젤은 빡빡한 스케줄과 허리 부상으로 이전부터 매우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디젤은 메이블에게 화를 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회복할 동안 카멜 클러치로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디젤은 굉장히 화를 냈는데 빈스 맥맨이 나타나 당장 메이블을 해고할 것처럼 분노하자 오히려 메이블을 감싸주었다. 결과적으로 메이블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1996년 WCW로 이적한 디젤은 메이블이 WCW와 계약하려고 할 때 당시 부사장 에릭 비숍에게 메이블과 절대 계약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참고로 메이블은 10월 9일자 로우에서 언더테이커에게 눈 부상을 입히면서 결장하게 만들었고 연말에 해고되었다. 한편 브렛 하트는 앞선 제7시합에서 치과의사 아이작 양캠과 대결했다. 6월 킹 오브 더 링에서 제리 롤러는 브렛과 자신의 발을 입에 넣는 수모를 당했고, 이때 생긴 구강질환 때문에 찾아간 의사가 바로 아이작 양캠이라는 스토리였다. 시합은 제리 롤러가 실험 부스에서 뛰어나가 시합에 난입하면서 브렛은 뒷맛이 씁쓸한 반칙승으로 링을 내려왔다. 브렛은 9월 24일 PPV 인유어 하우스 3에서는 장 피에르 라핏, 10월 22일 인유어 하우스 4에서는 아이작 양캠과 재대결했다. 하쿠시에 이어 아이작 양캠까지 브렛의 상대는 모두 메인 이벤터급은커녕 이제 막 활약을 시작한 낯선 얼굴들이었다. 션의 파벌, 클릭에 의해 타이틀 매치와 탑그룹 독점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빈스는 지난 레슬매니아 11에서 PPV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PPV 계약 세대가 줄지 않으면서 많은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썸머슬램에서는 반대로 요금을 인하하여 더 많은 계약 세대를 모으려 했으나
PPV 구매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 타격을 받았다.